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손실보상 액수를 놓고도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 원이라고 발언하는 등 여러 혼선이 빚어지자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선대위 내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정책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종합해 한 목소리로 나아가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 논란부터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방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이들이 여러 동참한 메머드급 선대위로 거대해진 대신 8개 본부와 위원회만 15개에 이르는 등 곳곳에서 저마다 내놓는 공약들이 자칫 엇박자를 낼 수도 있어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실제로 당시 김 위원장은 100조 원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한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 기금 100조는 윤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정리해 나선 점만 비추어 봐도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전지사는 13일부터 포문을 열고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냥 언론에서 거론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제가 연타로 국민들께 제시해서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검을 하면 바로 저를 1번으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게끔 제가 하려고 하고 있다. 저를 특검 1호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역공에 나선 데 이어 14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를 겨냥 요즘 공약 내놓는 일이 아니라 공약 뒤집는 일이 주로 뉴스가 되고 있다, 말바꾸기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전지사는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논의하자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도 동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전지사가 이 후보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한 이날, 국민의힘에선 이와 상반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에 비추어 정책 창구는 일단 원전지사로 통일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선대위 내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준석 대표도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 일부 견해차와 관련 김 위원장이 노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견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사공 중 한 명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 창구 단일화 지적에 대해 정책 라인은 문지기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나와 자꾸 이질적인 요소가 없냐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고 일축했으며, 선대위 규모가 메머드급이라 조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조직이 작은 데는 작아야 되고 대외관계의 시민들과의 관계라든가 부분은 더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 선대위 조직이란 게 형식상 보이는 건 똑같더라도 기능이 서로 조정해 달라지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 듯하던 국민의힘 선대위는 일견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노선 단일화 지적에 대해 누군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아닌가라며, 정책개발부서는 정책본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문부서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하는 정책총괄본부에서 정책생산 처리 업무에서 책임이 있다고, 조직 구성 문제가 아니라 정책총괄본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